1997년 12월 서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고 거리에는 실직의 공포가 번졌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냈고 사람들은 은행 앞에 줄을 서서 예금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기자가 진실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감추려는 진실을, 위험한 진실을.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자는 사라졌습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한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9년 만에 납골함으로 돌아온 동생. 하지만 국가는 침묵했습니다. 왜 9년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왜 한 기자의 날카로운 비판을 영원히 묻으려 했을까요? 그림자가 일상이 된 시대, 한 기자의 비판은 결국 철로의 침묵으로 대답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12월 19일 금요일, 대한민국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 원달러 환율 1,800원 돌파, IMF 구제금융 협상 초읽기, 기업 부도 속출.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당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외환 보유고 3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충분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IMF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즉시 사용 가능한 외환은 39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0배 차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신길동.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의 작은 원룸. 오후 6시 30분. 오태우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9세. 1년 전까지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일했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신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진실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제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경제 지표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율 추이, 외환 보유고, 변동, 기업 부도율 통계. 태우 씨는 지난 2달 동안 한 가지 의혹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고, 조작 의혹. 390억 달러라는 발표가 거짓이라는 의혹. 그는 한국은행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재정경제원 전직 공무원을 몰래 만났습니다. 해외 금융 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색 가죽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메모들. 외환 보유고 390억, 정부 발표, IMF 평가 39억, 10배 차이, 한국은행 내부 문서 필요. 12월 23일 K씨 만남. 태우 씨는 화면의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외환 보유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저장, 파일 이름, 칼럼,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최종. 발행 예정일 1997년 12월 23일. 위험한 글이었습니다.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 IMF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글. 하지만 태우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후 7시. 태우 씨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분. 그날 저녁 8시 신길동 PC방에서 후배 정우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우도 같은 신문사 출신이었습니다. 태우보다 3년 늦게 입사했고 태우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태우 씨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 지하철 정액권, 삐삐 모두 챙겼습니다. 책상을 돌아봤습니다. 가죽 수첩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오후 8시. 정우, 진길동, PC방. 그리고 그 아래 흘려 쓴 듯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또 따라왔다. 검은 세단. 번호판 서울 36 다 5,000번대. 태우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진길동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나가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우 씨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집에서 신기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50m쯤 뒤에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태우 씨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신기력 입구가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1997년 당시 신기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태우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 진길동, PC방. 후배 정우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 형은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10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삐삐를 보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8시 30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 형의 집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정우는 태우 형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태우 형, 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진기력 지하 2층, 급행열차 전용 선로. 일반 승객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급행열차가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급행열차가 터널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속 80km, 진기력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토요일 새벽 5시 47분, 진기력 영무원 박 씨는 출근하여 역사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급행열차 선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로 옆. 선로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 시신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즉시 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역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7시, 진기력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출동했습니다. 김현수 형사와 동료 형사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신원 불명의 남성, 추정 나이 20대 후반, 검은색 롱코트 착용, 사망 추정 시각 전날 밤 11시 47분경.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하철 정액권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삐삐도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양손 10손가락 모두. 지문은 선명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 지문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오전 9시, 감식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문 있습니다. 매우 선명합니다. 신원 확인 가능합니다. 김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럼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네요? 감식과 직원은 말했습니다. 상부에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김포공항. 오진희 씨는 홍콩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32세.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누나 도착했어. 저녁에 뭐 먹을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희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원고 쓸 때 전화를 안 받곤 했으니까요. 오후 2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없었습니다. 진희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동생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가족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2월 19일 오후 8시. 정우, 진길동, PC방. 그리고 그 아래 또 따라왔다. 검은 세단. 번호판 서울 36 다 5,000번대. 진희 씨는 멈췄습니다. 몇 주 전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요즘 이상해.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진희 씨는 그때 웃었습니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누가 너를 따라다녀.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지금 수첩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3시. 진희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누가 실종되었습니까? 동생이요. 오태우, 29세.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성인 남성이면 자발적 가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진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야 정식 수사에 들어갑니다. 일단 기다려보시죠. 진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희 씨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불과 10km 떨어진 곳 신기력 관할 경찰서 영안실에 오태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지문은 채취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희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희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후배 정우를 만났습니다. 동생이 자주 가던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실종자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진길동 일대 전봇대마다 붙였습니다. 지하철역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오태우, 29세, 키 175cm, 검은색 롱코트 착용, 실종일 1997년 12월 19일.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희 씨는 매주 신기력에 갔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동생이 기억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닐까?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건 아닐까?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진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진희 씨는 매년 12월 19일이 되면 신기력 입구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우야, 어디 있니?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9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3월 14일, 진희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희 씨는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진희 씨 댁입니까?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입니다. 진희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태우 씨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9년 3285일 78,840시간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 진희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 사무실. 진희 씨는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태우 씨는 1997년 12월 20일 새벽 신기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진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지문 조회 결과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화장 후 서울시립 납골당에 보관되었습니다. 진희 씨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품 목록입니다.
진희 씨는 서류를 받습니다. 유품 목록, 지하철 정액권 한 장. 끝. 진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네. 기록상으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진희 씨가 물었습니다. 지갑은요? 삐삐는요? 수첩은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기록에 없습니다. 진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문이 있었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데 왜 9년 동안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진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년 동안 동생은 납골당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가족은 전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 정황 기록입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사망 장소, 신기력 급행열차 전용 선로, 사망 원인, 열차 충돌, 사망 시각, 1997년 12월 19일 오후 11시 47분 추정. 진희 씨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급행열차 선로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네, 진희 씨가 말했습니다. 동생은 평소 일반 승강장만 썼어요. 급행열차 선로는 위험해서 가본 적도 없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상해요. 동생은 오후 8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신길동 PC방에서요. 근데 왜 오후 11시 47분에 신기력에 있었죠? 거의 4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조사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희 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이 정액권 한 장뿐이라는 것도 이상해요. 동생은 지갑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삐삐도요. 수첩도요. 특히 수첩은 절대 안 놓고 다녔어요. 어디 갔나요? 조사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진희 씨는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생이 정말 사고로 죽은 건가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저희가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9년 동안 동생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납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의문들이었습니다. 왜 동생은 위험한 급행열차 선로에 있었을까?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지품은 왜 모두 사라졌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9년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2006년 4월,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새벽, 신기력에서 발견된 시신, 무연고로 처리된 오태우. 위원회 조사관들은 가장 먼저 사망 정황을 재검토했습니다. 사망 장소, 신기력 지하 2층, 급행열차 전용 선로. 조사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신기력 지하 2층, 일반 승강장에서 계단을 더 내려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위험, 급행열차 통과 구간, 일반인 출입 금지. 조사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일반 승객이 여기 올 이유가 있나요? 영무원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급행열차만 통과합니다. 일반 열차는 위층 승강장에 섭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1997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영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태우 씨는 왜 이곳에 왔을까? 위원회는 오진희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진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동생분이 평소 신기력을 자주 이용했습니까?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네, 집이 신길동이었으니까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급행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까? 진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생은 항상 일반 열차만 탔어요. 급행은 신기력에 안 서잖아요. 조사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분은 신길동 PC방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죠?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네,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신기력에 갈 이유가 없었네요. PC방은 집 근처였으니까요.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동생은 왜 신기력에 갔을까요? 게다가 왜 급행열차 선로까지 내려갔을까요? 조사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1997년 당시 경찰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신기력 사건 현장 조사 보고서, 사진, 지문, 목격자 진술. 하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청 문서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해당 기록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망사건 기록인데 폐기했다고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무연고 시신 사고 사건은 5년 보존 후 폐기 규정입니다. 조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지문 기록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자료로 확인 후 폐기 처리했습니다. 조사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해놓고 바로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실, 조사관들이 모였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경찰 기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사진은요? 첫 번째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현장 사진, 시신 사진 모두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김연수 형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수 형사는 2003년에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는 김 전 형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2006년 5월 위원회 조사관이 김 전 형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연수 전 형사였습니다. 조사관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1997년 신기력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전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새벽 신기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김 전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전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7시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급행열차 선로 옆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소지품은 어땠습니까? 김 전 형사가 답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 정액권 한 장뿐이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전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고 현장에는 소지품이 흩어져 있기 마련인데 너무 깔끔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전 형사가 답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양손 10손가락 모두. 지문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김 전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서 지문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감식과에서 지문이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김 전 형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지시였습니까? 김 전 형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조사관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문이 있는데요. 김 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김 전 형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전 형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사건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전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상부 지시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김 전 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 전 형사가 답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47분에 급행열차가 지나갔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시간대에 급행열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사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전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급행열차 시간표를 보니 밤 11시 30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1시 47분에는 열차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망 시각이 잘못된 건가요? 김 전 형사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위원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사관은 생각했습니다. 지문이 있었는데 무연고 처리, 소지품의 완벽한 부재, 맞지 않는 사망 시각, 사라진 모든 기록, 우연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오태우 씨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오후 8시 신길동 PC방에서 후배 정우와 약속, 하지만 나타나지 않음. 사망 추정 시각 오후 11시 47분, 약 4시간의 공백. 위원회는 후배 정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2006년 5월 정우가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33세가 된 정우는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저녁을 기억하십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오후 8시에 PC방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7시 50분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었고, 8시 10분이 되었고, 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삐삐를 보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이상했습니다. 형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10시쯤 형 집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형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형을 만났을 때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1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우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형이 답했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형, 무슨 영화도 아니고 누가 형을 따라다녀요. 하지만 형은 진지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로 검은 세단이 계속 보여.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차인데요?
형이 답했습니다. 번호판까지 확인했어. 서울 36 다 5000번대. 저는 그래도 우연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 봤어. 우연이 아니야.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정우가 답했습니다. 형은 그날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할 때도 주변을 확인하고요. 카페에서 만날 때도 창밖을 자주 봤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했습니까?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다고 할 거야. 그냥 조심하면 돼.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칼럼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제 관련 칼럼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정부 비판이었습니다. 당시에 IMF 위기 직전이었잖아요. 형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조작했다고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위험한 내용이었겠네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12월 19일 이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12월 23일이었습니다. 형이 실종된 지 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PC방에 갔습니다. 혹시 형이 나타날까 싶어서요. 밤 9시쯤 PC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태우 어디 있어? 저는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지?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우가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 가족 위에서. 그리고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족이 위험할까봐.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하십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서울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말했던 그 차와 비슷했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멈췄습니다. 검은 세단, 미행, 협박, 그리고 사라진 오태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1997년 당시 오태우 씨가 쓰던 칼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행된 칼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12월 23일 발행 예정이었던 마지막 칼럼. 오태우 씨는 12월 19일에 사라졌습니다. 칼럼은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오진희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동생분의 컴퓨터나 원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컴퓨터는 버렸습니다. 9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수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첩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외환보유고 390억, 정부 발표, IMF 평가 39억, 10배 차이, 한국은행 내부 문서 필요, 12월 23일 K씨 만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2월 19일 오후 8시, 정우, 신길동, PC방, 또 따라왔다. 검은 세단, 번호판 서울 36 다 5000번대. 위원회는 번호판을 추적했습니다. 서울 36 다 5000번대.
하지만 1997년 당시 차량 등록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경찰 순찰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1997년 12월 신길동 일대 순찰 기록, 한 순찰 일지에서 발견했습니다. 12월 15일 검은 세단 2대 신길동 일대 배회, 정체 불명, 별도 조치 없음.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우의 증언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태우는 정말로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오태우 씨는 정부 비판 칼럼을 쓰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조작 의혹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12월 19일 실종되었습니다. 4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소지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문이 있었는데 무연고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폐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 오태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제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지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으니까요. 위원회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사라진 증거들, 폐기된 기록들, 침묵하는 증인들.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곳에. 2006년 5월 말, 위원회는 1990년대 정부기관의 사찰 활동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조직,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물들을 감시하는 조직.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거부했습니다. 국가 기밀, 대외비, 자료 부존재,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익명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06년 6월 3일 오후 위원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사관이 받았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우 사건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에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1997년 특정 정부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오태우를 감시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비밀이 보장된다면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9시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2006년 6월 4일 오후 9시 서울 외곽의 한 카페.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9시 10분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패인 눈.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조사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사 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조사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보자 A로 기록하겠습니다. 남성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1997년 당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보자 A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정 정부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한 기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안보 관련 부서였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부서였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물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오태우 씨를 아십니까?
제보자 A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명단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명단입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요주의 인물 명단입니다. 오태우는 1997년 11월부터 2급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2급이 무엇입니까? 제보자 A가 설명했습니다. 감시 등급입니다. 3급은 주 1회 확인, 2급은 24시간 미행, 1급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오태우 씨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그가 쓰던 칼럼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고 조작 의혹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IMF 협상 직전이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축소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비판 여론은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시했습니까? 제보자 A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행팀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검은 세단 2대를 사용했습니다. 전화 감청도 했습니다. 접촉 인물도 파악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오태우 씨가 미행을 눈치챘습니까? 제보자 A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챘습니다. 11월 말쯤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약속 장소를 갑자기 바꾸기도 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차량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눈치챘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보자 A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보자 A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미행 당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오태우가 사라졌다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보자 A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묻지 않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제보자 A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한 선배가 취해서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장 씨였습니다. 당시 팀장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보자 A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 씨가 말했습니다. 그 비판적인 오태우, 신기력에서 처리했다고. 조사관은 숨이 멎었습니다. 처리요. 제보자 A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처리라는 단어는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보자 A는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거입니다. 완전한 제거를 뜻합니다. 조사관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장 씨가 그 말을 한 후에는요?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보자 A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9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오태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왜 막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보자 A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핑계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까? 제보자 A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오태우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제보자 A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건넸습니다. 조사관은 메모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1994년 4월 경제평론가 김씨 천안역 선로 사고사. 1995년 9월 시사 칼럼니스트 박씨 영등포역 선로 사고사. 1996년 6월 대학 교수 이씨 수원역 선로 사고사. 1997년 12월 오태우 신기력 선로 사고사. 조사관은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철도 사고였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네, 모두 철도 선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보자 A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부 비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2급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모두 파기되었을 겁니다. 우리 조직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보자 A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 씨를 조사하십시오. 그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장 씨의 풀네임을 아십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장민호입니다. 현재 퇴직 상태일 겁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제보자 A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오태우가 마지막으로 만나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월 23일에 만나기로 했던 K씨.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자였습니다. 외환 보유고 관련 문서를 건네주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보자 A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보자 A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A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태우 씨의 누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죄송하다고,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조사관은 자리에 남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2급, 감시 대상, 24시간 미행, 처리됐다는 증언, 연수의 사건 패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보자 A의 증언이 공유되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장민호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가 핵심 증인입니다. 위원회는 결정했습니다. 장민호를 찾아 소환하기로. 2006년 6월 중순, 위원회는 장민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58세, 1997년 당시 특정 정부 기관 근무, 2002년 퇴직, 현재 서울 강남구 거주. 위원회는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민호가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58세 남성, 회색 정장 차림, 표정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장민호 씨 맞으십니까?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1997년 당시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서였습니까?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대외비 부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오태우 씨를 아십니까? 장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1997년 12월 신기력 사건을 아십니까?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동료 술자리에서 초일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장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장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장민호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응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올까요? 또 다른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두고 봐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06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민호가 위원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일찍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땀을 닦았습니다. 발을 떨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전 9시 55분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와 말했습니다. 장민호 씨, 들어오십시오. 장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사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장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술로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장씨. 하지만 장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조사관이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왜 거부하십니까? 숨길 게 없으시다면 검사를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장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조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검사 직전에 나가버렸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거부 자체가 증거입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위원회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증언은 있었습니다. 의혹은 짙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국가 권력이 오태우를 감시했습니다.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사라졌고 증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남았습니다. 2006년 6월 말 장민호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후 위원회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위원회는 1997년 당시 기록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기력 사건 관련 모든 문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일주일 후 경찰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기록 없음. 보존 기간 경과로 폐기. 위원회는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997년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공개 불가. 위원회는 정보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제 안보 관련 활동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미 파기됨. 법적 보존 기간 경과. 위원회는 한국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태우가 입수하려던 내부 문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한 문서 존재 확인 불가. 회의실에서 조사관들이 모였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지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분석은 어떻습니까? 한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시신이 화장되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현장은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의학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실 최 교수였습니다. 2006년 7월 초 최 교수가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조사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오후 11시 47분 신기력 급행열차 전용 선로 시신 발견 사망 원인 열차 충돌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현장 사진이 있습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부검 기록은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없네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 조사 보고서에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조사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 교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발견 위치, 선로 옆 벽과의 거리 약 1.8m, 추정 추락 높이, 승강장 높이 약 1.2m. 최 교수는 멈췄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까? 최 교수가 답했습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최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질 때는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높이 1.2m에서 떨어진다면 수평 이동 거리는 최소 2m에서 3m입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최 교수가 답했습니다. 발견 위치가 1.8m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1.8m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최 교수가 답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수직으로 떨어진 경우. 하지만 승강장 끝에 수직으로 서서 떨어지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누군가에 의해 선로 위에 놓인 경우. 조사관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은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최 교수가 답했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부검 기록이 있다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만 봐도 의문입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없습니까? 최 교수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이 오후 11시 47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네, 급행열차 통과 시각입니다.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시 급행열차 시간표를 확인하셨습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 30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1시 47분에는 급행열차가 없었습니다.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언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최 교수가 답했습니다. 시신 발견이 다음 날 새벽 5시 47분이었죠.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12월 날씨를 고려하면 사망 시각은 발견 전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일 겁니다. 즉,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오후 8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에 사망했다면 시신 상태가 달랐을 겁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오태우는 오후 8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4시간에서 8시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위원회는 다시 제보자 A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A가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일주일 후 제보자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누군가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십니까?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오태우 씨가 실종된 12월 19일 밤, 혹시 특별한 작전이 있었습니까? 제보자 A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은 바로는 특별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특별팀이요? 제보자 A가 답했습니다. 일반 미행팀이 아닌 다른 팀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팀입니까? 제보자 A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사관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위원회는 장민호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7월 중순, 장민호에게 두 번째 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장민호의 집으로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조사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장민호 씨 보셨습니까? 이웃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안 보였어요.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이웃이 답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조사관은 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민호가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조사관들이 모였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핵심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제보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증인이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포기합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오진희 씨입니다. 그녀의 증언과 9년간의 기록입니다. 위원회는 오진희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2006년 7월 말, 진희 씨가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41세가 된 진희 씨는 9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사가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진희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9년 동안 동생을 찾으며 기록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진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진희 씨가 큰 상자를 들고 위원회에 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전단, 경찰서 방문 기록, 목격자 인터뷰 메모,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일기장. 조사관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동생이 사라졌다. 수첩에 이상한 글이 있었다. 검은 세단, 미행, 무서운 예감이 든다. 199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동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1998년 1월 1일, 새해, 동생 없는 첫 새해, 진기력에 갔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1998년 6월, 반년이 지났다. 친구들은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동생의 만년필이 아직 책상 위에 있다.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둘 것이다. 1999년 12월 19일, 2년이 지났다. 오늘도 신기력에 국화꽃을 놓았다. 동생아, 어디 있니? 2003년 12월 19일, 6년,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2005년 12월 19일. 8년. 내년이면 9년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조사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9년. 한 여성이 동생을 찾기 위해 보낸 9년. 조사관이 진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진희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희 씨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희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제발.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오태우, 29세, 프리랜서 경제 전문 기자. 1997년 11월부터 정부기관의 2급 감시 대상. 이유, 외환 보유고, 조작 의혹 관련 칼럼 작성. 12월 19일 오후 8시 약속 불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사망 추정. 신기력 선로에서 발견. 소지품 전부 사라짐. 지문 있었으나 무연고 처리. 발견 위치 1.8m, 부자연스러운 거리. 모든 기록 폐기. 내부 제보, 처리됐다는 증언. 핵심 증인 장민호. 거짓말 탐지기 거부, 후 실종. 조사관이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태우는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인들은 사라졌고 기록들은 파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2006년 9월, 위원회는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정황상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록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의혹을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보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6년 10월,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 오태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증거 부족 및 관련 기록 부재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함. 다만 사건 정황상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증거 발견 시 재조사가 필요함. 권고 사항. 과거 정보기관의 사찰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필요.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개선 필요. 유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 보고서는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9년 전 사건, 증거 없는 의혹. 사람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진희. 그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이렇습니다. 진상 규명 불능. 하지만 외부 개입 가능성 배제 불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동생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동생을 죽였다는 것. 진희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2006년 10월 이후 위원회의 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진희 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2007년 1월, 진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진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법원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인과관계 불명확, 공소시효 만료. 2008년 6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 진희 씨는 항소했습니다. 2009년 12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각. 진희 씨는 상고했습니다. 2010년 9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 기각. 진희 씨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진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기록은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희 씨가 답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2011년 진희 씨는 새로운 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진희 씨는 재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2년 위원회는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재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위원회 예산 삭감, 인력 부족. 진희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17년이 지났습니다. 진희 씨는 여전히 신기력에 갔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지하철역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17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진희 씨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태우야, 누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진실을 기다리고 있어. 2015년, 진희 씨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 9년간의 수소문, 위원회의 조사, 법정 투쟁,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12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 철로의 침묵, 부제, 한 기자의 죽음과 19년의 질문. 책은 조용히 출간되었습니다. 대형 서점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독립서점 몇 곳에서만 팔렸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또 다른 리뷰. 국가가 한 사람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 또 다른 리뷰. 읽는 내내 분노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진희 씨는 리뷰들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20년이 지났습니다. 진희 씨는 5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기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진희 씨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책 읽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희 씨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진희 씨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잊혀진 진실. 동생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포기하지 마세요. 진희 씨는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2019년, 진희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제목, 오태우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한 달 동안 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소식은 없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희 씨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매달 신기력에는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국화꽃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24년이 지났습니다. 진희 씨는 53세가 되었습니다. 신기력에 갔습니다. 역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선로에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지니 씨는 생각했습니다. 24년 전에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동생은 살아있을까? 아니, 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니 씨는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던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24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지니 씨가 답했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보고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치지 않으십니까? 지니 씨가 답했습니다. 지칩니다. 매일 지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동생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니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제 동생 오태우는 진실을 쓰다가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그의 죽음을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지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졌습니다. 위원회 조사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지니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 24년째 진실을 찾는 여성. 기사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응원한다. 진실이 밝혀지길. 지니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1만 명, 2만 명, 5만 명.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지니 씨는 다시 재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6월, 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지니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고. 지니 씨는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27년, 거의 30년. 드디어 2024년 9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니 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27년이 지났습니다. 지니 씨는 56세가 되었습니다. 신기력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국화꽃을 들고 왔습니다. 한 사람씩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묵념했습니다. 지니 씨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7년 전 동생이 사라졌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니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27년입니다. 제 동생 오태우가 사라진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은 진실을 쓰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동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지니 씨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우야, 누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진실을 밝힐게. 약속해. 하늘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희 씨는 동생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태우의 의문사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입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진이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1997년 12월 19일, 한 기자가 진실을 쓰다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칼럼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진실을 쓰는 것이 왜 위험해야 했습니까? 권력은 왜 침묵을 강요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오태우는 말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2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철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았습니다. 기억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을 향한 끈기와 작은 관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무게를 일깨워줍니다. 세상에 빛이 닿지 않았던 미제의 기록들, 그리고 그 시간을 홀로 견뎌낸 사람들의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그날 이후는 앞으로도 세상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버린 진실과 그날의 교훈을 더 멀리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